처장님, 예. 충격적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 국정감사가 아니고 대장동 사건 재판 변호인으로 나오신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참관하고 있는 것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12개 혐의가 다 무죄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사실상 내란이 맞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지금 법제처장으로 나와 계십니다. 이것은요, 심각한 공직 중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입니다. 저는 처장님 이거 위정의 문제가 아니고 탄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제가 따지진 않겠습니다만 저는 처장님이 전임 처장님과 비교한 무슨 공직 과정, 임명 과정의 내로남불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을 때 사법연수원 동기들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싸게 내가 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처장님도 변호사비 혹시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완전히 프라이버시에 관한 부분이고 그 변호인으로서의 고객에 대한 그러니까 그 비밀 유지 의무의 위반.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싸게 변호를 해줬다라는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법제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 처장님이 상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제처를 운영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아주 충격적인 법제처 유권 해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최민희 방통위원 결격 사유 없다. 아시죠? 예. 근데 이게 어떤 연유로 다시 재심의가 시작됐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예, 제가 최민희 위원장님께 저희 법제처가 주최하는 포럼 축사를 요청하러 갔을 때, 그 최민희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결산, 심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예. 이거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었고, 자, 화면 하나만 잠깐만 보실게요. 지금 법제처 업무 운영 규정 26조에 따르면 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장, 그리고 민원인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민원인의 요청으로 지금 하셨다 이런 취지죠. 민원인의 요청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세 개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이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심의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그 해석 절차에 의해서 그런 의견을 낸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법제 업무 운영 규정상 해석 요청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령 해석을 요청했음에도 7개월간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 이로 인해서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잠깐만요. 그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방통위가 과거에 2023년 4월 달에 법제처에 결격 여부 해석을 요청을 했어요.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법제처가 해석을 안 하니까 최민희 내정자가 사퇴하고 총선 출마하면서 법령 해석 사유 소멸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 그런데 지금 절차에도 없는 개인적인 민원을 받아가지고 내부 심의도 없이 법제처가 지금 유권 해석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 의견을 잘못된 제시한 것입니다. 과정 아닌가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과정이 아닌 아니 것은 그리고 법제처장님이 지금 맞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을 만났는데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석해 달라는 강한 요청을 받았다. 이거는 뭐 법제처가 아니 지금 왜냐하면 잠깐만요. 예. 한 번만 바른 게 드릴게요. 예. 이런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저희 방에서 여러 차례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더니 법제처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관되게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답변 불가다. 철회된 안건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랬어요. 법제처의 입장. 철회된 안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고 최민희 위원장 같은 건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은 행정부 내부의 법령 적용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입법부 질의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답을 저희가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원철 법제처장님은 내부 규정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 관행에도 맞지 않는 최민희 위원장의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자의적으로 문제없다라는 결론을 유권 해석을 내린 겁니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시죠.
예, 그동안에 이제 그 의원님들의 그 법률적인 의견 요청이 있었을 때 저희가 회신을 하지 않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법제처가 기본적으로 정부의 해석 기관이고, 그리고 법제처의 한정된 인력으로 의원님들의 그런 매번 사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회신을 하면은 법제처 인력으로서는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견 제시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건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 그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그 국가기관이 구성되지 못한 중대한 원인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 해석 요청권자인 방통위가 해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7개월간 해석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그로 인해서 철회가 있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문제 없었다라고 유권을 해주시면 앞뒤가 안 맞죠.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방통위의 기능이 지금 그 문제가 해소가 됩니까? 이거는 그냥 최민희 위원장의 개인적인 민원에 불과합니다. 그 결론을 내리시더라도요. 법제처 방통위가 달라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미 새로운 정부부처가 만들어졌고 개인 민원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법제처라는 공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내부 심의도 안 했잖아요. 그 내부 심의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 해석 절차에 따른 심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해석이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의문의 여지가